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수학과에 재직 중인 김세구 교수입니다. 먼저 저희 경희대학교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과목은 지난 6월 1일 경희대학교에서 실시된 모의 논술고사 중 의학계열 수학 과목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수학 문제를 시도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시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도하셨으면 이 특강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희 논술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교과 수학 과목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에 기반을 둔 문제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창의력, 이해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과 해석 능력, 설명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 출제되는 방법은 먼저 수학적 대상을 소개를 하고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그 대상의 특성을 스스로 유도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잘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논술의 출제 개요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수학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총 논제 1은 수학 문제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논제 1에서 제시문이 총 5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 제시문 가를 보게 되면요. 먼저 수학의 귀납적 정의 중에서도 특히 점화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교 과정에서 배웠겠지만은 A1의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점화식의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증명을 할 때 사용되는 증명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n이 1일 때 어떤 주어진 명제 pn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n이 m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n이 m 플러스 1일 때도 pn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르고, 이거에 대한 정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 자, 그리고 다음 제시문 다에서는 코시의 극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한수열의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무한수렴이 발산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시문 라에서는 미분 가능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극값을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지면은 x 이퀄 a에서 미분이 0이 된다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면서 아마 이 계산을 무수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 제시문으로 이 부분이 제시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만은 닮은 도형과 닮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닮은 도형에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의 비는 모두 같고, 그 다음에 이 비율을 닮은 비라고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다라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시문 만은 중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부분을 사실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마가 몽땅 다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문을 바탕으로 주어진 실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문제가 먼저 보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크기가 다른 n개의 반개구 형태, 반구 형태의 그릇을 거꾸로 하여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그림같이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상황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릇에 두께가 있다 그러면은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두께는 무시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용어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PN은 n개의 그릇을 쌓아서 만든 입체를 PN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HN은 이 입체 PN의 높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AK는 위에서부터 K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 것이 A1이 보는 맨 위에 있는 그릇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A2, A3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첨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N은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그릇의 반지름은 1이 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순서가 반대로 되는 것처럼 K가 정의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 주어야 사실은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아까 점화식에 나올 때 보통 초항의 어떤 그 기초 그 숫자가 주어지는데 이 경우는 n번째 항이 1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서 그 약간 상황이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여기서 어떤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논제 1-1에서는 이 AK가 이런 특정한 점화식, 잘 보시면 AK가 어떤 등비수열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족할 때 높이 HN은 무엇이 되느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 중에 소문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HN의 일반식을 구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그 일반식을 바탕으로 n이 한없이 커질 때 HN의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결정을 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이를 살펴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화식에서 보시면은 이 AN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N이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A1이 R의 n-1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일반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지금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높이는 맨 위에 있는 그릇만 사실은 이제 AN이 있고 그 다음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첫 번째 그릇하고 두 번째 그릇 요 바닥 면하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K라는 것을 K번째 그릇의 밑면에서 K 플러스 1번째 밑면까지의 거리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BK는 잘 보시면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BK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식을 만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제곱 해준 거를 다시 이제 루트를 취해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AK의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그 일반항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그릇 입체 PN의 높이 HN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맨 위에 그릇에 반지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B1부터 BN-1까지 이 그릇 밑면들 사이의 차이만큼 거리만큼 그게 합해준 것만큼 높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BK도 사실 보면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웠을 테니까 그 합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HN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논제에서 얘기를 할 때 큰 그릇부터 작은 그릇 순으로 그릇을 쌓아 올렸다고 했기 때문에 R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이 1보다 작게 되면은 Rn승 되는 것이 Rn승의 극한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HN은 루트 1 플러스 R 나누기 1 마이너스 R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논제 1-2에서는 n이 2일 때 높이 h2가 최대가 되는 a1과 최대 높이 h2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이 두 개일 때, 그래서 이 해설을 한번, 이 풀이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제 두 개니까 요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상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릇 두 개를 이렇게 엎어 놓은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A1에 따라서 H2가 값이 변하게 되니까 A1을 우리 X라고 해서 변수라고 두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B1은 루트 1-X 제곱이 되고요. H2는 아까 뭐 논제 1-1에서 했지만은 그 A1과 B1부터 BN까지 합이니까 A1 더하기 B1이 되고요. 그래서 H2의 높이는 X 플러스 루트 1-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2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H2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까 나와 있던 제시문에서 극값을 구할 때 아니면은 뭐 최대값을 구할 최대값이 극값의 일종이니까요. 극값을 구하려면은 거기에서 이제 미분을 해줘서 미분값이 0이 되는 x점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고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제 극값이 보면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마이너스 값은 우리가 취할 수가 없겠습니다. x가 이게 반지름이기 때문에 양수가 항상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h2'을 잘 보시면 x가 2분의 루트 2 미만일 때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x가 루트 2 이거 이상일 때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이꼴 2분의 루트 2에서 극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 안에서 극대가 하나밖에 없으면 항상 그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요. x가 2분의 루트 1 때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x를 h2에다 집어넣어 보면은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2의 최대가 되는 a1은 2분의 루트 2고, 그 다음에 이 최대 높이는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미적분학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또 일반적인 경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는 AK 점화식이 주어져 있을 때, 아까하고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아까는 등비 수열로 주어졌는데 지금은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HN의 값이 무엇이 되겠느냐, 높이 HN의 값이 무엇이 되겠느냐,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이 또 주어져 있으니까 자, 풀이를 또 살펴보면요, 점화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점화식을 바탕으로 AK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N이 1이고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쭉 적어 보면은 쭉 적어 나가다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K는 루트 n분의 K 형태의 일반항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걸 사실은 이제 귀납적으로 증명을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논제 1-3의 배점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굳이
특별히 뭐 귀납법을 쓰라 이런 얘기가 없으면은 일반항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굳이 귀납법까지 써서 아주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이 저렇게 주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BK는 아까하고 뭐 논제 1-1에서 할 때 벌써 그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거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BK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항상 K하고 상관없는 n분의 루트 n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HN은 집어넣어 보면은 첫 번째 A1도 n분의 루트 n이 되고요. 네. 그 사실 이제 여기서 루트 n분의 1이라고 했지만은 요건 이제 분모를 유리화시키면은 n분의 루트 n이 됩니다. 그리고 BK들도 몽땅 다 n분의 루트 n이 다 되니까요. BK들이 n-1개가 있고 A1이 있으니까 총 합쳐서 이제 n개의 n분의 루트 n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HN의 값은 루트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논제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AK가 그러니까 1-3에서처럼 점화식을 만족을 그대로 하고요. 1-3에 나오는 그 점화식을 그대로 만족을 했을 때 이 높이 이 경우에 높이 HN이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높이 HN이 이제 최대가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라는 거고 또 사실 이제 논제 1-4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주어진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참 문제지에서는 이 증명을 하는데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을 하여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아까 1-3에서 나온 값이 루트 n이었으니까요. 루트 n이 최대 값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처럼 이런 상황이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n이 1일 때 생각하면은 h1은 뭐 a1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냥 그릇 하나 엎어 놓은 거라서 h1은 그냥 1이 되는 거고 그 n이 1일 때 루트 1은 1이니까요.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쓰는 거니까요.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는 이제 증명 방법으로 n이 m일 때 루트 m이 HM의 최대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m 플러스 1개, m 플러스 하나 개의 그릇이 이렇게 엎어져 있을 때, 쌓여져 있을 때 이게 높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m 플러스 1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덮어 놓았고 그 다음에 m개 그릇을 쌓아 놓은 것에 대한 사실을 높이를 우리가 써먹어야 되니까요. 이 오른쪽 그림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A1부터 그러니까 AM까지 그러니까 M개의 그릇을 쌓아놓은 부분은 이 입체를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이제 M개의 그릇을 쌓아놓은 거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PM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AM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 AM이 1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M은 항상 1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PM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여기서 나온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반지름을 AM으로 다 나눠준 입체를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입체는 PM 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를 HM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높이는
1서부터 m개까지 그릇을 쌓은 이 그릇의 높이는 각 반지름이 이제 am 분의 1배를 해준 거기 때문에 am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 그릇의 입체는 am 곱하기 hm 높이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입체의 높이가 am 플러스 hm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hm 플러스 1은 am hm 플러스 bm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hm은 저 수학적 귀납법의 가정에 의해서 루트 m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m은 루트 1-am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 항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am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m을 이제 x라고 우리 생각을 해서 우리 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아까 이제 논제 1-2에서 한 것처럼 h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함수에 이제 미분을 하고 해주면은 그 1-2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값이 x 이꼴 루트 m 플러스 1분의 m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최대값이 루트 m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hm 플러스 1은 루트 m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논제 1-3에서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그 hm 플러스 1의 높이는 루트 m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 1-3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이 최대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1-3에서 증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m 플러스 1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수학 과목 모의논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4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제시문 가나다라마에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주어진 제시문에 주어진 개념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제시문을 잘 보시면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건지라는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술 시험을 보게 되면 항상 제시문을 잘 들여다보고 이 제시문을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걸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 논술 특강이 여러분들 논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경희대학교는 여러분 같은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부디 저희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앞으로 그 인덕도 좋고 의술도 아주 뛰어난 의료인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